자, 계속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들을 심사했습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누가 그냥 말을 한 거잖아요. 보고 그건 제가 먼저 들었어요.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동결을 왜 합니까?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토론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토론을 종결해요. 방송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이 토론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내면은 도대체 국회는 왜 하는 겁니까? 국회는 왜 있는 겁니까? 이 서운하심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결을 두고 또 다음에 예정된 법안도 상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자, 박진호 논술위원께서 지금 법사위 상황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방송 3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 토론을 요구했는데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이 토론을 그냥 종결해 버리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무슨 공산당이냐 이렇게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는데 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들은 이번 방송 3법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에 뭔가 친여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친노조 단체들이 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법상으로는 대통령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권을 사실상 이제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현재의 여당 성향 인사들이 계속 방송사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내용을 보면 이제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확대하는데 추천위원회에 국회하고 또 이 방송사의 해당 직원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이제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이제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 야당의 계속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사회 임기 관련해서 이제 특히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이 지금 이제 거론되는 방송 3법 시행 전에 임명된 이사들은 3개월 이내에 퇴임을 하고 다음에 방송 3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는 또 연임이 가능하다. 네. 이런 내용 때문에 더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한민경 대변인, 일단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이 두 가지는 꼭 막아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방송 3법 같은 경우에서 아까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이것은 민영 방송국도 마찬가지로 언론 노조가 좀 전부 다 이렇게 장악할 수 있도록 추천위 같은 거를 구성을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방송 3법이어서 향후에 이 구조가 정말로 이제 사장 추천위 그리고 또 뭐 노사 동수 편성위,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이런 것들을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법이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 방송 3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그때도 이제 속도를 좀 줄여서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제 하지 않았던 법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강행을 시킨 것이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도 뭐 극명하게는 만약에 노조에서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이제 면책권을 준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기업을 옥죄는 그런 법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에서 조금 노력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을 다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도와달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나 이렇게 기업을 진짜 뭐 더 센 상법이라든지 기업을 죽이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 건가? 정말로 그 속내가 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런 정도로 노란봉투법이 들어서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 국내 기업도 국내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고 또 해외 기업도 지금 하지 못하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 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함 없이 민주당에서 항상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협의를 하라고 이제 여당도 야당도 만들어주신 거고 또 총선 때 국민들의 사실 총의 그러니까 민의는
민주당이 55%인가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45%를 해당한 정도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다수 의석수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어떤 국민도 바라고 이렇게 국회 구성을 시키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반대 토론이라도 들어서 왜 그런지 이유는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좀 하지 않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추연 부의장 일단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어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조선업의 강점을 내세워서 뭐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가서 역할도 했고요. 자 특히 노란봉투법이 발효가 될 경우에 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사교섭을 원청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조선업에 직격탄을 던질 거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외국 기업이 뭔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 노사교섭이 그 기업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안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이 노사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이 사측 우선주의가 너무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좀 확대하기 위한 쟁의 행위를 하더라도 뭔가 이 계속해서 뭔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런 압박 때문에 사실 쟁의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자는 것인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들이 기업을 죽이는 법만 뭐 죽인다고 하는 건 지금 저는 보수 진영의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2차 뭐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말씀합니다만 거기에는 1차 상법 개정안 때 기업 측이 요구했던 내용 배임죄 완화도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아니라 네. 기업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배임죄를 좀 완화시켜달라. 이거 너무 그 기업에 옥죄는 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는 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그 사측, 그 노측 두 양측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최대한 기업 활동, 노조 활동 이런 것들 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은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좀 중재안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전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가 된 거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못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안 자체의 취지는 정권의 영향력을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식대로 가면 결국 정권의 영향을 낮추는 게 아니라 진보 진영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권의 영향을 낮출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수년 동안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만 했고 네. 윤석열 정권 때는 그 혜택을 또 그냥 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을 갖고 오지 않기 때문에 저 아까 전에 우리가 법사위 통과 과정을 봤습니다만 네. 왜 토론을 안 합니까라고 하지만 수년 동안 토론을 한 겁니다. 수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든 정권의 영향을 낮출 건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전 보수 진영 국민의힘에서 명확하게 얘기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마치 독주하고 있다.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저는 국민들도 이 꽤 오랜 기간 토론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함경 대변인 이 반론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저는 이제 더 센 상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옥죄는 이제 법안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배임죄만 완화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걸려있던 지금은 다 정지되어 있는 그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배임죄였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내가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도를 생각해서 시를 생각해서 내가 했던 행위지 이거는 배임죄가 아니다라는 이제 취지를 조금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배임죄만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절차라는 게 있는데 반대 토론이 사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해왔는데 왜 이제까지 그러면 그 토론의 절차를 거쳐왔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방송 3법을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고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의 그 지금의 절차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절차들을 민주당에서 다 하지 않고 본인들이 많으니까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저 이제 절차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야당이 있는 존재 이유가 이렇게 문제되는 법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문제된다. 그리고 저희도 당연히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게 다 묵살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어쨌거나 민주당 4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 전부 처리한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렇게 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예, 통과시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마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필리버스터라도 하겠다라고 하고 네. 있는데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굳이 막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사실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법상 그 5분의 3 이상이 네.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중단시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당에서 지금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필리버스터를 그냥 어느 정도 지켜볼 것인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반대 의견을 그래도 최대한 들어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좀 며칠 들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적정한 시기에 그걸 끊고 통과를 시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는 원칙은 결정된 걸로 알고 네, 함인경 대변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법안 통과를 24시간 뒤로 미루는 것 이외에는 뭐 다른 효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런 야당이기 때문에 더구나 또 협치가 되고 있지 않은 이런 국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짜 뭐 필리버스터를 해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만 이제 연기하는 그런 꼴일 거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방송 3법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 네.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이제 국회법에 이제 있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